지금 이제 세상은 이제 코로나로 아주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물주는 이런 어려움을 이제 어려움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이 선으로 끝내는 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게 또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정말 그 밝은 날을 볼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은 이제 밝은 새 아침이 오듯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얼마 머지않아서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렇게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코로나든가 뭐든가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우리 이제 심신의 치유에 이제 도움이 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이제 쉬운 이제 방법을 핵심적인 요건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이제 의사 된 지가 이제 꼭 45년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의학적 방법들을 이제 배우고 또 그동안에 이제 환자 치료에 이제 실천하면서 제가 배운 이제 귀중한 이제 그 교훈은 이 치유의 힘은 이제 저 같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연과 하늘에서 나온다. 이제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1970년대 그 후반에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서 이제 외과 전문의 과정을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제 광주 기독병원은 이제 그 대구 동산병원, 이제 전주 예수병원과 함께 전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찾아오는 병원이었습니다. 이들 병원은 당시 이제 미국의 선교 의사들이 이제 각과에서 이제 직접 진료를 하고 또 이제 의약품도 미국에서 온 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는데 저처럼 이제 외과 전문의 과정을 이제 그 밟는 사람들은 GC라고 그래가지고 제너럴 클리닉 그러니까 이제 일반 1차 진료도 하는 요즘 같으면 가정의학과 같은 그런 이제 수련도 또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전문의, 가정학 전문의 이 과정을 이제 동시에 밟는데 이건 왜 이렇게 변형된 시스템을 했냐면 환자는 너무 많고 이제 의사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낮 없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했는데 당시 이제 저를 가르치는 그 스승이 닥터 그 R.B. 디트릭이라고 이제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온 이제 그 선교 의사인데 이제 이분의 의술 특히 이제 수술 솜씨는 이제 얼마나 뛰어났던지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별명이 신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이제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그 이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되어 이제 세상에 나올 때는 제 마음에 나는 이제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자만심.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만한 자만심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되게 알다시피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나 류마티스나 만성 간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특히 만성 질환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도 잘 안 낫잖아요. 또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수술해가지고 재발해갖고 찾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특히 내가 수술한 암 환자가 계속 재발되어가지고 내 앞에서 임종을 보는 그 고통, 이건 이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절망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에 여기 가까운 나주에서 이제 병원 개업을 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는 의과대 교수도 하고 이제 그 공직병원에 이제 외과과장도 하고 또 한때는 병원 개업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나주에서 제가 그 나주에서 병원을 80년대 초에 개원을 할 때요. 나주 인구가 18만 명이었는데 의사 수가 이제 10명도 안 돼요. 얼마나 환자가 많이 왔겠습니까? 제가 의술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아주 24시간 계속 환자가 오는 거예요.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를 봐야 되고, 입원 환자도 봐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너무 고달프니까 술 먹고, 낮에는 약 주고 돈 받고, 약 주고 돈 받고, 이런 일을 한 3, 4년 동안 하고 나니까 도저히 지겨워서 아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의술에 대한 이제 절망감도 가지고 지금 이 일도 너무 지겹고 이제 하던 차에 어떤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그 암센터가 그 한 군데 있었는데요.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 이제 간암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분은 암을 치료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진통제나 하나 맞고 링겔선 하나 맞으려고 이제 업해서 왔는데, 암 멍어리가 이 간 부위가 두 주먹 크기로 크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의사가 보기에도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만들어 놓고 이제 묘자리도 봐놓고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배운 의학하고 너무 다른 이런,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하늘의 질서를 떠나서 나타난 것인데,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낫는다. 이제 이런 의학을 요즘 이제 자연치유의학, 통합의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서양의학이라든가 동양의학, 보완대체의학, 이게 이제 장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그 치유의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고, 그 사람의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치료하는 일종의 인간 전체를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의학을 통합의학이다. 요즘 세계적으로 새로운 의학의 트렌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건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없고, 아무튼 그 간암 환자가요, 3개월 만에 그 진단받은 암센터에 갔는데 암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6개월 만에 갔는데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왜 좋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배운 의학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이제 한국의 유명한 국립대학병원에서 심장병, 심부전으로 그 의사들이 사망하겠다고 하는 이제 환자가 이제 여기 강진에 사는데, 그 이제 우리 병원 올 수가 없어요. 하도 왕진을 한번 해달라고, 남편이 개인 택시 기사인데 하도 간청을 하고 그래서 밤에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손을 들지를 못해요. 그냥 눈을 뜨지를 못해요. 숨만 안 쉬면 시체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좋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서양 의학하고는 너무 다른 의학의 체계가 있구나. 그래 이제 이런 어려운 환자가 좋아지니까요.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어려운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의술이 뛰어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어떤 천주교 수녀님이 유방암에서 걸려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병원에 이제 문을 닫고, 내가 이렇게 책을 보고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이런 이제 통합의학 하는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인데 제 의도하고는 다른, 상관없이 엉뚱한 의사의 길로 가가지고, 요즘 제 그 동료 의사들은 저를 이상한 의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2단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왜 2단 의사 노릇을 그만 못 두고 계속 하고 있느냐면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제가 부전공이 이제 의학 철학이고 이제 의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는 이제 의학 철학하고 이제 의학의 역사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우리 이제 수천 년 동안의 의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병과 건강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 이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등산을 올라가는 등산로가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있고, 또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수백 개도 개발할 수 있듯이,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이렇게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 중턱까지밖에 못 간 사람은
자기 눈에 자기가 가는 길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길 하나만 있다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의 눈에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보이듯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의사나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산 중턱에 있단 말입니다. 암은 수술, 항암제, 방사선 외에는 없다. 그건 산 중턱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등산을 볼 때 광주 사람들 눈에는 이제 해와 달이 뜨는 동산입니다.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무등산을 동산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산 너머에는 화순 사람들이 사는데 화순 사람 눈에는 해와 달이 지는 서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예. 담양 사람들에게는 남산입니다. 저쪽 보성 사람들에게는 북산이에요. 그럼 무등산을 동산이다, 남산이다, 서산이다, 북산이다 이 네 가지 방향만 있습니까? 무등산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더 많이 있습니까? 무등산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무한대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광주 쪽에서 보면 꼭 동산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꼭 다 죄인같이만 보여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반드시 죄는 고백을 해야만이 사함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그것이 진실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셨죠? 모든 방향에서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등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모든 방향에서 다 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등산과 하나가 돼야 돼. 야, 우리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관점에서 다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을 볼 때도 어떤 의사가 이 병은 이렇다고 설명을 그 사람은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러는 거예요. 광주에서 볼 때 동산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많은 수많은 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질병과 건강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상의 일반적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나 또는 떠돌아다니는 세상의 상식과 좀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더라도 이렇게 사물, 특히 질병과 건강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너그럽게 잘 들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는 치유의 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다. 우리 자연과 하늘, 자연은 육체를 말하고 하늘은 이제 마음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안에가 이제 치유의 힘이 있다. 그런 결국은 목표는 그 치유의 힘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치유 힘을 조물주가 계속 우리한테 불어 넣어주고 있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서 그걸 잘 관리해서 쓰면은 모든 병이 치유될 수가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치유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있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기본적인 요건이 뭐입니까? 뭘 못하면 죽습니까? 예? 예. 숨을 못 쉬어줘요. 숨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식물은 1주나 2주 안 먹어도 사는데 숨을 5분만 안 쉬면 바로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만 잘 쉬면 살아요. 여러분께서 혹시 앞으로 200년이고 300년이고 계속 안 죽고 오래 살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숨만 쉬면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아갖고 이제 뭐 요양병원에 가지 말고, 근데 이게 죽으려면 얼른 숨을 쉬고, 죽으려면 얼른 숨 쉬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숨 쉬고 음식만 먹으면 됩니까? 숨 쉬고 음식이 가장 중요한데, 가만히 앉아서 숨 쉬고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과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써야 삽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유지의 요건은 호흡, 음식, 활동, 마음입니다. 결국은 의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